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일렉 목요일 라이브인데 저희가 내일 창사 5주년, 창간 5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오늘 하루 앞당겨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말씀 일단 드리고요. 첫 순서로 저희 윤상호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LG전자 실적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둘 다 잠정 실적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네. 둘 다 뭐 깜짝 실적이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예상에 비해 잘했고 예상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잠정 매출액이 67조, 네.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인데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은 69조 9,900억 원 정도,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조 2,300억 원 정도 봤으니까 이익이 한 2천억 원 정도 더 나왔다라고 매출은 줄고 매출은 조금 줄었으나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이 매출액 20조 7,139억, 영업이익은 9,967억이 나왔는데 LG전자 예상치는 매출액은 20조 4,600억 원, 영업이익은 8,100억 원 정도였으니까 LG전자는 잘할 것 같았는데 더 잘한 거고. 그렇죠. LG전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올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 3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액과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 스마트폰 사업 갖고 있을 때보다 더 높은 네. 그 정도잖아요. 스마트폰 사업이 이제 만년 적자 사업이다 보니까 매출에는 도움이 됐지만 이익에는 악영향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가전이 잘 보시면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매우 안 좋았었거든요. 사실 매출액에 비해.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선제적인 재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효과가 올해 좀 더 나온 거죠. 왜냐하면 경쟁사들에 비해서 재고가 덜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뭐 작년 연말에 이제 물류 비용을 재계약했는데 해상운임이 지금 낮아지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 이제 비용 절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지난 분기에는 적자가 나긴 했었으나 네.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GM 그 리콜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된 네. 거라서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 작년 2분기 처음 흑자가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엄청 잘했어요, 얘가. 전장도 좀 수주 잔고가 몇 지금 연말 정도 되면 100조 원 100조? 내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헝가리에다가 네. 공장 하나 새로 짓기로 했고 그렇죠. 네 번째 공장이거든요. 벌써. 즉 그만큼 캐파가 있으니까 지금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헝가리에 짓는다는 건 이제 유럽 애들하고 또 대규모 계약들이 돼 있기 때문에 짓는 거니까. 폭스바겐이 뭐 BMW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애들도 유럽에 헝가리 쪽에 네.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나 뭐 전통적인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장화와 또 이 자동차 부품이 물려 있으니까요. 가전은 잘 팔렸어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가전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정이니까 네네. 세부 내용은 없는데 네. 이제 취재와 뭐 증권사 분석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지난 분기만큼의 매출이 나온 거 같아요. 그리고 이익도 그렇고. 왜냐면 근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에어컨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에어컨이 빠졌는데도 그 정도 나왔다는 건 뭐냐면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B2B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랑은 좀 결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냉난방 공조, 뭐 멀티브이 네. 그 옥상에 막 있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 공조 사업이 좀 잘 됐고요. 음.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랑 약간 다른 게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재화돼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전장으로도 이어지는 그렇죠. 거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삼성보다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도 삼성전자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불황 때 더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매장이 같은 베스트바이, 미국 베스트바이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매장이 LG전자보다 크죠. 네. 즉, 그만큼 인원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매장 크기를 줄이면 그 자리를 딴 사람들이 차지를 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또 호황 때 또 대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LG전자는 등치가 오히려 좀 작으니까 더 그런 쪽에서도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이제 볼륨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통상 이제 볼륨존이라 하면 이제 중산층 소비 타겟 시장을 볼륨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고가의 제품에 들어가 있는 비용, 그 기능들을 중저가에다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갤럭시 SFE 같은 거죠. 네. 그런 가전이 또 지금 꽤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뭐 작년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은 좋았으나 이익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3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5분기가. 작년 3분기가 3분기 기준 제일 높았던 매출입니다. 작년 얼마 1조 넘겼나요? 작년 3분기 LG전자 매출액이 21조 1,768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H&A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2,298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2분기나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반토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55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요 작년 하반기에 어찌됐든 이 재고 조정을 좀 한 겁니다. 마케팅 비용들이나 이런 거 써서. 근데 지금 세계 경기가 둔화됐다고 하는데 올해 1분기 가전 쪽에서 낸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이에요. 작년 1분기랑 놓고 보면 2배 정도 됩니다. 잘했네요, 진짜. 올해 3분기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뭐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뭐 증권사나 이런 데를 보면 한 4천억 원 정도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여간 스마트폰 사업을 접은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돼가죠? 네. 근데 되게 안정적으로 뭐랄까 사업을 세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전하고 전장이 쌍끌이로 실적을 이제 견인하고 있는 구조인데 10년 뒤에는 아마 LG전자가 가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장 쪽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LG전자가 삼성전자처럼 네.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라는 부품이 있죠. 네. 그러니까 부품과 완제품 양날개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고 봐도 왜냐면 가전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지. 왜냐면 네. TV는 이제 등락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휴대폰은 이제 뭐 접었고요. 그랬는데 자동차 부품이라는 일종의 안정적인 매출원이 생긴 거죠. 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도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할 텐데 삼성전자는 아까 저 소두에 말씀하셨지만 매출은 전망치보다는 좀 줄었고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더 나왔어요. 그래서 2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네. 부문별로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도 이제 부분별로는 안 나왔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수조 원대 네. 영업이익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걸 보면 네. 이제 반도체 적자가 좀 조 단위로 줄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에도 4조 원대, 네. 2분기에도 4조 원대 적자가 났거든요. 네. 반도체 쪽에서. 네. 근데 한 3조 원대 정도로 줄은 것 같다. 네. 그래야 이제 조 단위가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근데 어찌됐든 반도체 자체가 줄긴 줄었으나 이익이 이제 예상치보다 높았다. 네. 이거는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폰 쪽에서 예상에 비해서 좋은 성적이 나고 있다. 즉 이게 또 시너지가 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좋은 성적이 났다. 예상에 비해.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기사로도 나갔던 건데요. 이희종 기자가 쓰신 G 폴드 G 플립 5가
전작에 비해서 지금 초반 2개월 출하량이 전작에 비해서 10% 정도 더 많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니까. 그렇죠. 즉 전작에 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10% 이상 더 공급한 걸 거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G 플립, G 폴드는 뭐 1000만 대 목표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나가는 속도는 나쁘지 않다. 아이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게 4분기에도 이어질지는 약간 모르는 거지만.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이것도 일전에 저희 기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4개에다가 다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거든요. 네. 아이폰 15 흥행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생산 계획이나 부품 수급은 변동이 없다로 보시면 되겠죠. 삼성 디스플레이 성적이 예상보다 좋다라는 건. 2분기 매출을, 그러니까 2분까지 매출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이 2분기에 8,400억 났고 1분기에 7,800억 났어요. 3분기에도 한 이 정도 이상으로 났다고 봐야 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을 것 그렇죠. 같다는 겁니다. MX가 이익이 한 3조, 1분기에 4조 가량 났고 2분기에 3조 가량 났는데 3분기에도 이거보다 이 사이가 좀 나을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케팅비를 얼마 썼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늘었으니까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했나? 네. 아니면 모바일까지 기여를 했나? 네. 는 약간의 이제 실제 성적이 나오 보면 하여튼 DS, 그러니까 반도체는 3조 원대 적자인데 네. 초반인지 중반인지 종반인지는 모르죠. 후반인지는. 중후반 정도일 중후반인데. 가능성이 그럼 높죠. 별로 안 줄었네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게 그렇게 놓고 보면 지난 2분기랑 비교를 하면 네. 우리가 2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1조. 아니 지금 올해 2분기 그렇죠. 올 전체 3분기 전사적으로. 영업이익이 전사적으로 네네. 보면 네네. 그렇죠. 그렇죠. 2조 4천억 정도니까 네. 1조 8천억 정도가 늘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일단 적자가 지금 지난 2분기 적자가 반도체 쪽 적자가 네. 4조 3,600억이었어요. 4조 3,600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중후반이면 1조 5천억 정도 주는 거 아닙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빼기를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 1조 아니에요, 1조?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주는 거죠. 그렇죠. 5천억 정도 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5천억 정도 줄고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랑 MS에서 뭐 2천억씩 더 하고 그러면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럼 초중반까지 내려왔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3조 초반. 음. 그랬을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하만이라는 변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면 뭐 그렇게 기여도가 높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매출액이 근데 예상보다 줄은 걸 좀 보면 뭐 네. 감산이나 뭐 이런 네네. 것들도 있고 하니까 수익성 지금 단가는 떨어졌으나 매출이 떨어졌다는 건 어찌됐든 뭐 좀 덜 팔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겠죠. 어찌됐든 그것도 DS 쪽에 영향을 줬을 그것도 거고. DS 쪽 영향일 테고. 상세한 세부 사업부문별 실적은 이달 말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요 다음 순서인 저희 네네네. 라이브에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쪽 얘기는 말을 조금 흐린 겁니다. 네. 그럼 4분기 컨센서스는 어떻게 돼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 4분기가 예. 어찌됐든 이 반도체 바닥이냐 아니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컨센서스를 논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사실 숫자는 있지만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계속 좋겠지만 갤럭시 Z 폴드 5, 플립 5가 계속 좋을 것인가 도 변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4분기는 생활가전 쪽에서는 생활가전 TV 쪽은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익 방어에 사실 유리한 시기는 아니에요. 네. 4분기가 또. 이건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는 이제 대신 VS가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경기를 덜 타니까. 그래서 LG전자도 이제 계절성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자동차 부품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LG전자의 계절성 같은 게 좀 완화는 되겠죠. 네. 어찌됐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사실 LG전자는 지금 이노텍입니다. 이건 되게 안 좋죠 요즘에. 네, 사실은 LG전자가 어려울 때 또 뒤에서 받쳐준 게 이노텍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노텍이 사실 잘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LG전자가 그냥 잘한 겁니다. 네, 작년 이노텍이 연간 뭐 매출액 뭐 이익 이게 기여한 게 연결로 기여한 게 거의 뭐 6조. 그러니까 매출은 한 6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이익은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에 지금 기여한 게 이노텍이 매출은 3조 2천억 원 정도고 네. 이익은 한 2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노텍이 조금만 살아나주면 네. 뭐 연간 최대 매출이나 연간 최대 이익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LG전자는. 댓글창에 나 있지만 4분기 시장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약 한 3조 초반에서 중반 혹은 4조까지도 본 데도 있고 아직은 뭐 저기 4분기 초에서 아직 그 증권사들이 전망을 많이는 안 내놓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네. 반도체가 언제 바닥이냐에 따른 겁니다. 아무튼 네, 그거는 그 답을 얘기는 해주고요. 이제 요 답. 다음 네. 시간에 반도체 얘기는 좀 더 할 거라서. 네네. 네. 아무튼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저 이익 규모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 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감사합니다. 오겠습니다.